네, 표지 페이지 만들기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본 방식에 따라서 이 판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표지 같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렇게 인디자인 화면으로 보기에는 평면이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책 표지는 뒷표지가 있고 또 책등이 있고 앞표지가 있고요. 때로는 양옆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터나 엽서 등 낱장 형태의 문서를 제작할 것인지 브로슈어나 단행본 같은 제본 형태의 문서를 제작할 것인지 혹은 뭐 이렇게 접지 형태가 되는 문서를 제작할 것인지에 따라 인디자인의 문서 판형이 달라지고요. 최종 인쇄물의 목적에 맞게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디자인의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또 새로 만들기, 문서로 가겠습니다. 혹은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되죠. 뉴 페이지에 N의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쇄 클릭해 주시고 A4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면의 사이즈죠. 그렇긴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A5 148-210 우리가 국판이라고 하는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열고 저는 페이지를 3페이지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본질만 정확하게 아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페이지 세 쪽을 연결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3개 페이지는 아까 뭐였죠? 뒷표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네카라고도 불리는 책등이 있고 앞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개의 페이지를 선택하고 일단은 저는 페이지 마주보기를 뭐 선택하고 갈 건데요. 이건 뭐 선택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돼요. 자, 돌연 및 슬러그를 살펴보면 일단 책도 돌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3mm씩 돌연을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및 단으로 갈게요. 책을 만들 때는 여백을 0으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책등 사이즈를 조정할 때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만들어 놓은 여백보다 더 좁은 이 사이즈를 설정하려고 하면 사실 책등 같은 경우에는 책의 두께에 따라서 뭐 2mm, 3mm 짜리도 있고 1cm, 2cm 짜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여백을 그 링크가 되어 있으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0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다 000 그리고 뒤에 보시면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깨끗하게 만들어진 새 도큐멘트 창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페이지 패널을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페이지 패널에서 보시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긴 페이지를 만들 게 아니니까 좀 줄이고 페이지도 여기 조금 크게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페이지 패널에 여기 메뉴 패널 메뉴 가셔서 내려보시면 패널 옵션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나는 페이지를 대형으로 보겠다. 혹은 뭐 초대형으로 보겠다도 있고요. 마스터는 윗부분이죠. 나는 이 윗부분을 중형으로 보겠다.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예,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더 버튼들이 크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놓고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2, 3페이지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샘플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갖다 놔도 붙지를 않아요. 지금 이거 붙은 것 같지만 요건 요 2, 3페이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만 보시면 어떻게 해도 붙을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양쪽 스프레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은 기본적으로 짝수로 2페이지씩 쭉 나가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 페이지를 나는 이 페이지를 삭제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페이지 딱 놓으시고 여기 삭제를 시키셔도 이렇게 네. 이 페이지의 정렬이 이렇게 흐트러질 뿐이지 원하는 대로 페이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럴 때
페이지 패널에서 이렇게 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요. 문서 페이지 재편송 허용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서 페이지 재편송 허용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한다 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재편송 허용을 설정한다 라는 느낌으로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서 페이지 재편송 허용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저는 문서 페이지 재편송 허용을 클릭해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시면 이 커서가 올라갈 때 찰싹 붙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찰싹 붙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붙죠? 그럼 얘도 가져가야죠.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딱 설정이 됐을 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딱 이렇게 예쁘게 세 장이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렇게 페이지를 좀 줄여 볼게요. 페이지 세 장이 한 장에 붙어서 마치 이렇게 3단 접지 리플렛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뒷표지가 되는 거고 가운데 부분이 책등 또 앞표지가 됩니다. 뭘 작업해 오라 그러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쪽이 앞면, 이쪽이 뒷면을 만들어 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겉표지가 책의 내지를 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여기가 이제 앞면, 책등, 뒷표지, 앞표지, 이 책등 이렇게 됩니다. 일단 책등이 이렇게 두꺼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페이지를 선택하는 페이지 도구를 선택하셔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한다면 2페이지 책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위에 지금 이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상단에 열려 있어서 웬만한 거는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선택하시냐에 따라 상단 메뉴가 알아서 바뀌거든요. 작업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이 메뉴들이 위에서 열리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어할 수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없다 하지 마시고 창에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컨트롤 패널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저는 이 책등의 두께를 2cm죠. 2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책등 사이즈가 정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페이지를 딱 화면에 핏하게 맞추는 건 컨트롤 알트 숫자 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린 여기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셔서 저는 한 장씩 뒷면, 책등, 그리고 앞면, 앞표지를 한 장씩 이미지를 갖고 오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X가 쳐져 있는 박스를 선택하셔야 이미지를 불러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사각형 프레임 도구 만드시고요. 근데 만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 이렇게 끝에까지 도령 부분까지 꽉 차게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미 준비해 놓은 티켓 표지 이미지 열기 누르면 딱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전체 크기에 딱 맞게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C 누르시면 되는데 이걸 확인하시려면 오른쪽 우클릭을 하셔서 맞춤이 있죠. 맞춤에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C 다 누르시면 돼요. 비율에 맞게 내용을 맞추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 E인데요. C와 E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이미지 비율에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그럼 막 되게 홀쭉하고 뚱뚱한 이미지를 불러 들어오면 완성도가 뚝 떨어지겠죠.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요. 여기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이 맞춤이 여기 딱
올려놓으시면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운다, 비율에 맞게 내용 맞춘다. 여기는 프레임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꽉 맞게 돌연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건데요. 텍스트 쓰실 때는 이렇게 T2이죠. 텍스트 툴 클릭하시고 일단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텍스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을 건데 뭐라고 넣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갓생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쳐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되고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또 상단에서 다 여러분들이 하단 내용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제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패널에서 저는 코펍 도둠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30? 30 정도로 두고, 여기서도 행간 조정하실 수 있어요. 행간 같은 경우는 Alt를 누르시고 방향키 있죠? 방향키의 위아래를 누르시면 이렇게 행간을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고, 그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방향키의 좌우를 조정하시면 이렇게 자간 텍스트와 문자 사이에 공간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적당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간을 조금 정리를 해서 놓고요. 갓생사는 이 부분만 한번 볼드를 선택을 해서 볼륨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이틀 제목을 넣고 그대로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Alt키 누르면 이렇게 복사하는 모습으로 커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쌍둥이 커서가 딱 생겼을 때 잡아서 옆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배경이 너무 짙어서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얘를 바깥쪽으로 빼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 줄로 놓을 거예요. 왜냐면 책등에 텍스트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들의 이야기 이렇게 한 줄로 놓고 이 문자 프레임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조정하셔도 되지만 이미 텍스트에 딱 쓴 양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딱 맞게 핏하고 싶으시다면 이 우측 끝에를 더블 클릭을 딱딱 해주시면 이렇게 딱 붙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책등에는 환영에 맞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싹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것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가끔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갈 건지 이제 거꾸로 들어갈 건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책이 놓여 있을 때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 있을 때 딱 책등을 봤을 때 제목이 거꾸로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이 커서 안으로 커서를 살리시려면 이렇게 딱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3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또 전부 선택하시려면 이 따닥따닥 클릭을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단에 텍스트 컬러는 나는 용지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이 하얀색이에요. 흰색으로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놓긴 했는데 요거 빼놓고요. 요 부분이 너무 어둡잖아요. 그럼 다시 2번에 있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가 아니고 사각형 도구, 그냥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셔서 역시 돌연 부분까지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 주셔야지 돼요.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컬러를 제가 넣고 싶거든요. 컬러를 넣으려면
여기 견본 색상 가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색상에 가셔서 색을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인디자인에서는 색상에서 색을 만드시더라도 색상 견본에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수정이 좀 용이해요. 전체 페이지의 색상을 또 한 번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색상에 가서 여기서 서로 CMYK가 안 나오시면 CMYK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색상을 한번 이렇게 저는 마젠타를 80으로 두고 옐로를 50으로 두고 일단 이런 컬러로 진행을 해볼게요. 서로 색상에 대한 이 정보를 얘기할 때 뭐 80.25, 뭐 56.1 뭐 이런 숫자를 만들지 마시고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만드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팁은 굳이 이렇게 블랙을 조금 사용해도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여기 색상 한번 보세요. 뭐 요 색이나 K를 8% 정도 넣으나 뭐 빼나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 3개의 컬러만 사용하실 수 있게 3개나 2개, 4개의 분판이 서로 핀이 맞는 게 더 쉬울지 3개의 분판 컬러가 핀이 맞추는 게 더 쉬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좀 더 깨끗하고 또렷한 컬러를 만드시려면 별로 필요 없는 컬러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은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이런 색상으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색상을 색상 견본에다가 다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색상을 나는 여기 새 컬러로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새 색상 견본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만 탁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컬러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 컬러를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오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안 보이죠?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가 지금 이 객체의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래요. 위로 올리려면 컨트롤 알트 쉬프트 오른쪽 이제 네모 이렇게 가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텍스트를 써보실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는 출판사의 로고 같은 거 올릴 수 있겠죠.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선택하셔서 위치를 먼저 지정해 주세요. 항상 위치를 먼저 딱 지정하시고 컨트롤 D 불러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로고 AI 파일, 로고가 AI 파일이에요. 일러스트 파일이죠. 일러스트 파일도 이렇게 딱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항상 이미지를 갖고 오실 때 인디자인은 내부 박스와 외부 박스가 있어요.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의 마스크를 씌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딱 클릭해 보시면 요만해요. 내가 원하는 공간은 여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커서를 가운데로 딱 이동시켜 보시면요, 이 가운데 동그란 이 부분, 그래픽 있는 부분으로 이동시켜 보시면, 이동시켰을 때 꾹 누르세요. 꾹 누르시면 얘가 바깥에 지금 이만큼이 더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고가 지금 이만큼 큰 거예요.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한번 눌러볼게요. 쏙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죠. 네. 컨트롤 쉬프트 E, 이 정도 사이즈의 로고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로고가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로고 사이즈를 줄이시는데요. 어떻게 줄이시냐면 그냥 이렇게 탁 휙 줄이시면 겉에 이미지 박스의 내부 이미지만 줄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로고가 가려져요. 다시 컨트롤 Z 해보시고 이 겉에 외부 박스와 내부의 이미지를 같은 이미지로 같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줄이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사이즈를 줄이시면 같이 줄어요. 지금 찌그러졌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르시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마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것처럼 내부 박스와 외부 박스가 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로고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숫자 0 눌러서 전체 이미지 조금 더 줄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W를 누르면 이 겉에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 선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전체 마무리를 깔끔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항상 프리플라이트 확인하세요. 프리플라이트에 지금 오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